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새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국 시니어 교류 협회라고 그래서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재 있는 곳은 대전 유성이고 협회 활동은 주로 이제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서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좀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시니어 교류 협회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협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서로 보완해주고 교류하면서 좀 돈을 좀 벌어보자. 그리고 재밌게 잘 놀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 생명이 붙어있는 한 배워야겠다. 이런 네 가지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정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시니어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안타깝지만 45세가 넘어가면 시니어라고 칭하잖아요. 억울해요, 사실은. 저는 60이 좀 넘었는데 45세와 60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한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이런 시니어들을 주변에서 많이 더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스스로한테 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 오늘의 그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만나기만 하면 아주 예전 이야기, 호랭이 담배 피던 이야기, 그 시절 이야기를 지금도 수없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내가 너덜보다는 예전에 한때 잘 나갔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상대를 대하려고 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저희는 저도 시니어가 되고 보니까 버릴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나를 지탱해 온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하고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버릴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중년 어린이들을 요즘에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버릴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냥 정말로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놓고 누군가가 똑같은 또래의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차 한잔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외로워요. 많이 힘들어요. 하루 종일 가야 누가 말도 안 시켜줘요. 집에 누구랑 같이 사시나요? 같이 산다고 해서 그분과 마주 앉아 뭘 그렇게 두런두런 하실 얘기가 많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혼자 이어서 외로우세요? 그럼 밖에 나가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없어서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협회에서 보니까 웬만해서 사람 가지고 스트레스는 사실 별로 안 받는 성격인데 저도 최근에 아주 몹시 몸부림을 좀 쳤습니다. 몸부림을 쳤는데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나의 경력이 내 삶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나인데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는 부정하려고 할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인정해주자.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이만큼 살아온 것도 나예요.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니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버릴 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거. 집안 청소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거 꼭 나와요. 오늘 아침에 청소하셨어요? 저녁에 청소해보세요. 또 나옵니다. 쓰레기는.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나가나 전부 외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인간은 원래 외롭지 않나요? 그냥 혼자 태어나서 갈 때 혼자 가잖아요.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외롭지 않으려면 문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문 밖에 나와서 내가 커피 살 돈이 없으면 커피숍에 가서 3,000원, 5,000원짜리 커피 쏴! 할 자신이 없으면 1,500원짜리 편의점 커피도 맛있습니다. 그것도 여력이 안 되시면 커피 스틱, 믹스 좋아하세요? 사가지고 다니시면서 누군가 만나면 더운 물은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냉온수기는 한 잔 나눠 드시면 외롭지 않아요.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내가 없다고 해서 외롭고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것 뿐이에요. 자존심 있으시나요? 어디에다가 붙여야지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어디다가 붙이면 아닐까요? 저는 시니어가 나도 시니어인데 내 또래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시니어가 고개 숙이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당당함에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여유라는 건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커피를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1,500원도 쓰기 어려우실 적에는 커피 스틱 사시면 됩니다. 때로는 물 한 잔을 나누어 먹어도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좋은 사람, 좋은 벗, 바라만 봐도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물 한 잔 나눌 수 없다고 해서 나를 만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벗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태생, 자기의 살아온 그 성격, 이거 쉽게 안 변해요.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이 방송을 그 친구가 보고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 그때는 정말로 먹은 마음 없이 그게 그냥 순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아마 한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반장은 남자가 하고 부반장은 여자가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잘 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아주 부잣집, 그때 당시에 약국집 딸이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부반장 투표에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동률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률이 아닌 것 같은데 동률이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어린 마음에도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재투표를 했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어린 마음에도 지금 생각해도 그래. 근데 그게 당당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전 자양 국민학교지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정원이 큰 등나무가 있었어요. 학교가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요. 그래서 학교 방과 후에 이제 그 등나무 밑에서 막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이제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나와서 그때도 성질이 엄청 급했는가 봐요. 막 도록 나와가지고 등나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렀어요. 얘, 아무개야, 이리 와봐. 근데 그 친구를 좋아하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쭈루루루 따라서 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얘, 그 부반장 그거 네 거 아니야. 알지? 제가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천상 연약한 여자아이였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부반장 임명장을 꺼내서 쭉쭉 찢어요. 그렇게 하고 탁 운동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따르는 친구 중에 하나애가 막 쫓아서 학교 교실로 막 가더라고요. 보니까 쟤는 가면 선생님한테 아마 일를 거야. 그럼 저는 그때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래? 선생님한테 가서 일르겠지. 나는 가면 혼나겠지. 근데 내가 찢었어? 안 찢었거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선생님이 다 들어오래요. 막 다 불려 들어갔어 이제. 들려가서 선생님께서 왜 그랬냐.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인데 이제 이건 얘가 찢었어요. 이제 어떤 애가 했어. 뭐 아무 개가 찢었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저를 혼내야 되는데 제가 걔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말만 몇 마디 했거든요. 아마 선생님이 조금 부당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혼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처방, 가서 이거 사이좋게 임명장 잘 붙여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답은 네! 하고 내려와서 등나무 밑에 다시 모여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얘, 네가 찢었으니까 네가 붙여와. 그게 5학년 때 제가 할 수 있는, 전순이가 할 수 있는 전순이였더라고요. 지금도.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하려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양보하지 않는 아주 그런 못된 성격도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3살이 먹은 지금 이 시니어 중년 어린이는 아직도 내가 고개 숙여야 될 일이 아니면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개는 어느 때 숙여야 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숙이는 것입니다.